안녕하세요. 1월 25일 시황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해피한 장이었습니다. 그냥 중간중간 장중에 한 번씩 이제 MTS, HTS 켜서 확인하면 할 때마다 주식이 계속 올라있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일단 오늘은 개인은 좀 매도를 하는 쪽이었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주도를 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시작할 때 조금 이제 주춤하더니 마지막까지 서서히 좀 사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기관들은 보시면 요 금융투자가 좀 주도를 하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근데 금융투자는 말씀드렸죠. 얘네는 규모가 별로 크지 않아요. 규모가 크지 않은데 얘네들이 이제 차익거래도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 설명을 좀 한번 드렸는데요. 선물하고 현물 간의 차이를 가지고서 얘네들이 그 리스크를 좀 줄여서 바로바로 이제 수익을 내려고 시도를 하는 그런 거래를 이제 차익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투자는 그런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물량이 숫자는 많이 잡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이제 좀 호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성격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기금은 여전히 많이 팔았고요. 오늘도 한 2천억 정도 팔았네요. 언제까지 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투신은 비슷비슷한 수준이네요. 예, 투신도 적극적으로 팔거나 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최근에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공격적으로 팔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증시가 오르면서 그러는 건지는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일단 들어오고 있다는 건 참 긍정적인 모습이긴 한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지금 선물 지수, 좀 이따 좀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옵션 포지션하고 선물 포지션이 조금 외국인들이 불안해요. 증시가 오르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개인들이 선물 상방 베팅, 콜옵션 사고 풋옵션 매도하고 정반대로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 이게 제일 경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이 최근에 좀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선물 팔고 현물을 산다는 거는 좀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얘기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들이 증시를 좀 끌어올려 준 거는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시간대별로 한번 보시면 여기부터 시작이죠. 예. 오늘 해피하셨죠? 한번 차트를 좀 크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야 이렇게 보시면 시작하고서 그냥 계속 끝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이런 날 이제 다들 해피한데 제일 바보 같은 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날 이제 단타를 쳐요. 물론 이제 진짜 수익 많이 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가만히 냅두면 올라가는 장에서 여기서 단타 치고 여기서 먹고 또 기다렸다 여기서 단타 치고 여기서 먹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이제 나 수익 잘 냈다, 나 단타에 소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타는 하락장에서 진짜 실력자들은 수익을 정말 잘 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 실력은 안 되고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단타에 대해서 썩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오르는 장을 유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장 마감할 때 마침 이제 제가 그 MTS를 확인을 했는데 동시호가가 999.64에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개인들이 힘을 내서 혹은 외국인 형님들이 힘을 내서 1000 돌파하나 한번 지켜봤는데 아쉽게도 1000 돌파는 못하고 999.3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 지수 모두 다 한 2% 정도 상승하는 강한 상승장이었고요. 오늘 같은 장이 계속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 고객 예탁금은 지금 더 빠지고 있지는 않아요. 최근에 개인들 매수세가 강하게 붙지는 않았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더 빠지지는 않고 그렇다고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형 펀드 자금이나 선물 예수금이나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그래도 증가세가 꺾이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을 보셔도 지금 이 코스피 200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의 지수 같은 거예요. 코스피 중에서도 상위 200개 종목, 그거에 대한 그 벤치마크 지수고, 이걸로 이제 선물도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스피가 있지만 코스피 200이 있듯이 미국에도 S&P 500이라는 지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S&P 500을 토대로 뭐 선물 상품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보시면 코스피 200도 있고 코스피 200 선물도 있고 그렇죠. 이 선물의 벤치마크는 코스피 200이랑 같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200 선물은 436.6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보시면 지금 이게 현물이 437.3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물보다 선물이 더 지금 낮은 상황이에요. 이런 걸 이제 백워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랑 현물이랑 선물 지수랑 좀 차이가 난다. 그럼 그걸 노려서 거래를 하는 게 이제 차익 거래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런 것도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또 흥미로운 세계를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오늘 흘러갔고요. 이제부터는 지금 이제 시기를 보면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요. 아직 좀 남긴 했지만. 그래서 요쯤 되면은 외국인들 선물 옵션 포지션 이런 거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만기 손익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 누적 포지션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아까 436에서 마무리가 됐었나요? 선물 지수가 436, 한 437,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그러면 한 437로 볼게요. 이 정도가 지금 현재 포지션이란 얘기예요. 요 가운데 있는 거. 정확히는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에서 요 0이라고 돼 있는 선 아래 있으면 손실이고 위에 있으면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수가 끌어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인들은 손실입니다. 아직도 지금 손실 구간이고 대신에 이제 지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에 풀베팅을 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얘네들은 일단은 상승시킬 의지는 없다 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여기에서 지금 풀베팅이죠. 그냥 상승에다가 여기 보세요. 기울기 좀 보세요. 그냥 뭐 어떻게든 여기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수익을 다 내겠다. 완전 풀 상방 매팅입니다. 이럴 때가 가장 경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은 특히 금융투자 이런 애들은 좀 차익거래, 아까 말씀드린 그 선물지수랑 현물지수를 가지고서 차익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얘네들 포지션은 크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 거 보시면 이렇게 되고 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걸 이 차트로도 전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뭐 같은 차트긴 합니다. 외국인들이 이게 좀 더 친숙하실까봐 이것도 한번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수예요. 오늘 437 정도에 마무리가 됐고 여기서 외국인들은 올릴수록 손실입니다. 파란색이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내릴수록 수익이 나는 구간입니다. 물론 아직 선물 옵션, 그 옵션 만기일까지 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적극적으로 뭐 지수를 끌어내리거나 끌어올리거나 이런 움직임이 보이진 않을 거고 포지션을 계속 청산하면서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 조금씩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지금 이 빨간색인데 금융투자는 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지수 환산으로 보시면 요 정도 요 사이 한 3206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으니까 요걸 기준점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뭐 더 끌어올릴 의지가 없습니다. 보시면 콜옵션 다 매도를 쳐놨죠. 그래서 3200 이상으로 올리기에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3300 넘어가는 건 더 힘들 거고요. 오히려 지금 하방 쪽에 조금 더 물량을 쌓아놨으면 쌓아놨다고 볼 수 있을 거고 이런 건 좀 참고를 하셔서 여기서 지금 더 가면 어떡하지? 안돼 이러면서 풀베팅 하시면 그게 좀 좋은 플레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좀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 평가 손익 기준으로 보셔도 올리면 올릴수록 더 손실이죠. 얘네들 손실폭 꽤 큽니다. 개인들은 올리면 완전 나이스인데 개인들이 사면은 특히 요즘 같은 상승장에서는 개인들이 사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좀 한 번씩 나와요. 왜 그러냐면 개인들은 단합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거기서 더 추격 매수 하기보다는 좀 사람들이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조정 나오면 들어가야지. 조정 나오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떨어지면 개인들이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들이 사는 날은 지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실제 손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본인들이 처음에 구상한 포지션대로 그 수량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수량 확보를 위해서 그냥 매수가 필요하면 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산다고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이것도 꼭 맞지는 않아요. 그러냐면 개인들이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날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냥 그런 심리 상태가 있다. 그렇게만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어떤 종목을 좀 많이 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샀네요. 이건 뭐 삼성전자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두 개가 지수의 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끌어올리려면 이 두 개를 사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빼려면 이걸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근데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가 외국인 기관 다 양쪽 다 많이 들어오면서 오늘 지수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LG 생활건강이 좀 오늘 좀 눈에 띄었어요. 이렇게 큰 주식이 지금 오늘 7%나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화장품 쪽에서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또 뭐 클리오라든가 뭐 이런 좀 화장품 쪽 주식들이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LG생활건강은 그렇게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좀 빠지는 느낌이 더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키맞추기 느낌으로 LG생활건강도 좀 올라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뭐 레버리지 상품도 많이 매수를 했지만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 두지 마시라고 했어요. 특히 기관이 레버리지를 샀다고 해서 이게 뭐 상방에 베팅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네들은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얘네들은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2배짜리예요. 그런데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선물은 뭐 경우에 따라 좀 숫자가 다릅니다. 근데 한 레버리지가 한 7배에서 10배 정도 되고요. 옵션 같은 경우는 20배 이상 굉장히 레버리지가 센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상방으로 풀 베팅을 하려면 얘네들은 이런 거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당장 오늘 샀다가 내일은 뭐 인버스 살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런 거에 크게 의미 두지 마세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2차전지주도 많이 샀네요. SK이노베이션도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오늘도 보이시죠? 아모레퍼시픽은 상승폭이 굉장히 셌는데 그거에 비해서 LG생활건강은 지금 상승폭이 그동안 작아서 좀 키맞추기 느낌으로 오늘 상승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현대차도 오늘 좀 많이 샀네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게임주도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강한 주식들이 계속 강합니다. 그리고 SK가 오늘 좀 핫했죠. 또 장 끝나고 이제 수소 관련해서 또 기사가 하나 나오면서 또 SK 야구단도 팔았죠.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야구단 판 금액이 한 1,000몇백, 한 2천억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해요. 규모가 생각보다 좀 작게 매각이 됐는데 어쨌든 그런 돈 확보해서 이제 좀 수소 쪽에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확실히 SK가 좀 혁신의 DNA가 있어요. 저도 SK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SK 계열 그룹에는 전반적으로 주식들이 괜찮다라고 믿고 접근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거 장 외에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시간 외에도. 장 중에도 이 큰 주식이 8조나 오르고 여튼 그렇습니다. 뭐 조선업도 좀 이게 최근에 추이가 나쁘지 않은데 뭐 올해 들어서 추이가 나쁘진 않아요. 작년 말부터 이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업은 왠지 손이 안 가네요. 이렇게 주식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좀 장기 투자하고 좀 중장기로 길게 가져가려면 본인 느낌에 좋은 종목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뭐 기관도 한번 볼까요? 뭐 기관도 보면 삼성전자, 기아차, 뭐 현대차 뭐 다 좋고요. 금호석유 제가 이제 금호석유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야구단 인수한 데가 이마트죠. 방금 이마트가 보였는데 이마트 이런 좀 내수 쪽 종목들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이마트도 괜찮고 GS 리테일 뭐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또 BGF 리테일 편의점 CU 하는데 이런 뭐 리테일 쪽 이쪽도 이제 백신이랑 연관을 지어서 좀 실적이 나쁘지 않고 이제 오히려 상승할 게 다들 아시잖아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괜찮게 보고 있고요. 기관도 SK 오늘 많이 샀고 셀트리온 오늘도 많이 사서 상승이 회복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요런 상황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원익 IPS 일단 뭐 셀트리온 양쪽에서 다 많이 샀네요. 셀트리온이 오늘 상승이 많이 나올만 했고
여기도 한 5%씩 올랐고요. 네, 뭐 제가 계속해서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원익 IPS. 얘네들은 지금 뭐 삼성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죠. 삼성이 지분도 가지고 있고. 원익 IPS도 반도체의 좀 코스닥 쪽에서 리더격인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익 IPS를 굳이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얘네가 잘 가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에 수급이 잘 붙어요. 그 정도로 이제 참고 지표로 이제 항상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놓고 살펴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바이오 쪽도 뭐 꽤 있었고, 솔브레인, 뭐 카카오 게임즈, 네, 뭐 제가 말씀드릴 만한 종목들은 뭐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뭐 기관들은 뭐 오늘 특별히 그런 건 없네요. 제가 말씀드릴 만한 건 없네요. 네, 뭐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 일단 오늘 뭐 이 정도로 시황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뉴스보다도 뭐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제 관점을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주식하면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증시 예측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시나리오를 여러 개 세워놓고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거지, 절대로 이걸 통해서 포지션을 잡아라. 예를 들면 이제 곧 하락이 예상이 되니까 곧버스 준비하세요. 뭐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뭐 요즘 유튜브 영상 올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한국 증시 폭락 온다. 뭐 곧버스를 준비해라. 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걸 본인이 알면 뭐 본인 전재산 때려 박아야죠. 근데 그렇게도 못하면서 그냥 뭐 리딩이란 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전문가라는 이름 달고서 그렇게 유료 리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 듣고서 따라 들어가서 손실 보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 인버스 사라고 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이 그 유료 리딩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인버스 사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르는데 나중에 한번 물 타서 크게 먹고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장기 종목으로 편입하겠다. 단기로 들어가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냥 손절치라는 말은 못하죠. 지 자존심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물 타가지고, 물 타는 게 아니라 물 탄다는 표현도 안 해요. 추가 매수해서 크게 먹고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단기 종목에서 장기 종목으로 전환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서 참 양심 없다.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이 대세 상승장이 올 거라는 거를 이때는 모르죠. 바로 반등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죠. 근데 한 6월 정도에는 대세 상승장 올 거라는 거를 이거 모르면 주식할 자격이 없는, 그렇게 뭐 전문가라는 이름 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인버스 사라 그러고, 참. 여튼 그런 건 좀 거르세요. 요즘 유료 리딩방도 좋은 데 많은 것 같아요. 뭐 여러 사람들, 그 리딩방에, 무료 리딩방은 제가 한 번씩 들어가서 뉴스라든가, 뭐 이런 거 시황이라든가, 그런 거 요약을 잘해주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도 많이 듣습니다. 뭐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고요. 그런 분들 아니고, 이제 전문가라는 이름이 참 쪽팔릴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거 절대 유료 리딩방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해서 본인 실력으로 이렇게 좀 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뭐 얘기가 잠깐 샜는데 뭐 증시를 예측을 해서 뭐 인버스를 준비해라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대신에 제 관점이 이러이러하니까 뭐 현금 비중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향후 대응할 때 어떻게 방향을 세울 건지 그런 거 이제 참조하시라는 의미예요. 일단은 굉장히 뭐 가파르게 올랐죠. 여기가 이제 한 어느 정도인가요? 11월 이때까지 좀 조정이 기간 조정이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때는 코스피가 좀 상승폭이 좀 완만했죠. 보시면 이게 6월 8일 이때가 지금 전고점을 못 뚫었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근데 코스닥은 6월 8일 기준으로 봤을 때 요쯤 되나요? 예, 요 정도 전고점을 확실하게 뚫었죠. 그러니까 이때 상승이 많이 나오니까 얘네가 좀 완만하게 간 만큼 여기서 또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급격하게 오를 때 코스닥은 그냥 뭐 횡보 수준이죠. 이 정도면. 이 빨간 선이 지금 2021년이거든요. 2021년에 이렇게 급등을 할 때 얘는 그냥 뭐 횡보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키 맞추기 형식으로 코스닥은 또 이제 가파르게 오를 겁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이나 뭐 사람들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은 개인들이 돈으로 끌어올리는 장이기 때문에 개인들 심리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대형주가 오르면요. 대형주가 정말 많이 올랐죠. 여기에 대해서 올라타려는 사람들이 일단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수익이 나면서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대형주에서는 이미 상승이 많이 나왔으니까 어디 좀 비슷한 추세 중에서 좀 덜 오른 중소형주는 없나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똑똑하게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립니다. 특히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올 때 이때 중소형주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간 조정 기간에는 뭐 잡주가 이렇게 한 번씩 튄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고요. 뭐 여튼 그래서 조정에는 가격 조정만 있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도 있어요. 이때 보시면 이게 기간 조정 구간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 기간이 이렇게 보면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꽤 길어요. 8월 초부터 10월 말까지니까 2달 정도 기간 조정 나왔어요. 이때 이 구간 확대해 보면은 이때 곡소리 많이 났습니다. 지금 빠지는 게 이때 기준으로 요 최고점 기준으로 1%, 이때 또 1% 빠지고 이때 2%, 2.5% 빠지고 한 10% 좀 안되게 빠졌던 것 같아요.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때 곡소리 정말 많이 났어요. 근데 막상 이때 보시면 이때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대세 상승장 중에서 일부 그냥 뭐 박스권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진짜 뭐 수익률 뭐 한 20% 30%씩 올랐던 거 다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개박살 나고 이런 분들 많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때 기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무서워서 겁먹고 손절 치신 분들 많습니다. 이때 왜 그러냐면 이게 대세 상승장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 이렇게 분할 매수로 접근한 게 아니라 이때 손절 치신 분들은 손절 치고 패턴이 똑같잖아요. 개미들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손절 치고 오르니까 한 요쯤에서 사요. 그래서 오르니까 잘 샀다 하는데 또 떨어져요. 여기서 손절 쳐요. 그리고 이제 오르니까 또 떨어지겠지 하고서 여기까지 그냥 닥쳤던 개 뭐 지붕 쳐다본다 뭐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시 예측을 하라는 게 인버스 사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시나리오를 세우라는 거예요. 제 관점에서는 여기서 큰 폭의 조정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제가 3000 밑으로 내려가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3000 다가왔을 때 저는 여기서 현금 써서 분할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간 조정이 아마 나올 겁니다. 3200 뚫고 올라가는 거 아까 포지션상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신용 가지고 있는 분들은 3200 넘어갈 때 이때부터 좀 신용 물량은 좀 상환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면은 3000 부근 다가왔을 때 그때 뭐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수하시고 만약에 좀 신용 너무너무 쓰고 싶다 그럼 요 구간에서 신용 쓰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좀 떨어지고 할 때 이때부터 조금씩만 사세요. 뭐 30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최저점이 제 예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간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걸 예상을 하고서 접근을 하시면 뭐 현금 운용하고 수익 내는데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아마 코스피가 3266 코스피 3000 뚫고서 좀 더 간 것처럼 코스닥도 아마 1000은 내일 돌파를 시도를 할 거예요. 제 생각에 1000 넘어서 갔다가 아마 다시 1000 밑으로 또 내려올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 받을 것 같고 그 기간 조정 동안 힘을 응축을 해놨다가 다시 상승 랠리가 나올 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 중심으로 코스닥 중심으로 상승 랠리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코스닥 쪽에 비중을 늘리고 있고요. 일단은 제 관점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과거 영상에서 저희 구독자 7분께서 다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뭐 또 좋은 리포트가 있으면 또 소개를 드리려고 제가 리포트를 열심히 좀 다 읽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빠른 시일 내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